여러분, 요즘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 절대 사채는 쓰지 마세요. 정부가 드디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인당 100만 원 소액생계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250만 명에게 48만 원이 지급되는 대상이 되는지도 알아보고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또 하나 월 18만 원도 추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 모든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민금융에 대한 중요한 소식입니다. 첫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서민금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작은 내용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끝까지 보시고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최근 은행들이 역대급 수익을 올렸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그 수익이 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는 내리고 대출 금리는 오르고 참 서민들은 살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에 정부는 올해 정책 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은행들의 서민 대출을 더 많이 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소식.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앞으로 신용대출 중 30%를 중저신용자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은행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 규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하네요. 즉, 대출해줄 사람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중저신용자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은행이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여러분,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도 확 늘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무려 11조 8천억 원의 지원 규모를 준비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맞춤형 지원.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소액생계비 대출, 일명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인데요. 작년보다 무려 2배나 늘려서 총 2천억 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비연체자에겐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폭넓게 지원됩니다. 네 번째 소식. 또한 은행권에서는 햇살론 1일 9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등장했는데요.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자 햇살론은 1,500억 원, 햇살론 뉴스는 1,00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 여러분, 은행들이 서민 대출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있었습니다. 은행들의 채무조정 승인율이 다른 금융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는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도 은행들이 얼마나 서민을 지원하는지 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지역 신용대출 실적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전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지금이 바로 신청할 때입니다. 대출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정말 꼭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이용하세요.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소액생계비를 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사채 같은 위험한 선택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부가 마련한 안전한 길을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과 미래를 지키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몰라서 못 받은 48만 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연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웃에게 들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물론 조건이 맞지 않다면 못 받았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혹시 해당되었었다면 조금 억울하네요.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인이고요. 한 게시판에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렇게 48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았을지도 모르는 연금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같은 잘 알려진 연금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금은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정부 제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부양가족연금, 흔히 가족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이 시행된 1988년부터 존재했지만 아직도 이를 모르고 있는 수급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 성격의 연금입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장애 자녀, 고령 부모를 부양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예를 들어 63세 이상인 수급자에게는 추가 연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배우자에게 월 25,020원, 부모나 자녀에게는 월 16,68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수급자가 배우자와 고령의 부모님을 함께 부양하고 있다면 매달 약 4만 원, 연간으로는 약 48만 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이것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죠. 하지만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양가족이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단, 이 연금은 평생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부양관계가 단절되거나 연령, 장애 등급 등 지급 요건이 변경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부모에 대한 가족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몰랐던 가족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금이 있다면 당연히 챙겨야겠죠. 마지막 이야기, 생계급여 수급자 18만 원 추가 입금. 이번에는 벌써 마지막 내용이네요.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 월 1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었는데요. 지난 2월 17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12월 12일까지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금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제 이 지원금을 2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3월 4일부터 사용하시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농식품 바우처입니다.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부는 3월 4일부터 사용하신다는 분도 계시지만 주민센터에서 그런 것 없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자체마다 지원이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문의는 1551-0857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이용을 했다면 지난 3월 4일부터 동네 편의점에서도 농식품 전자바우처로 국산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3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국내의 대표적인 4개의 편의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농식품 전자바우처 사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24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시범 시행된 이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이 있는 가구인데요. 1인당 월 4만 원씩 최대 18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3월 4일부터 연말까지 바우처로 전국 229개 지자체에 있는 각 편의점 점포에서 국내산 과일이나 채소, 흰우유, 신선한류, 육류, 잡곡, 두부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3가지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서민금융에 대한 내용과 몰라서 못 받았을지도 모르는 생소한 이름의 연금,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